최근에는 이 82쪽에 나와 있는 형태로 온대저기압의 생성, 발달, 소멸 과정을 프로세스 형태로 이렇게 쭉 내면서 온대저기압을 출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조금전에 우리 전선 몇 개 배웠어? 4개. 회색 전선 아직 안 배웠지만 있다는 거 배웠지. 이 4개 전선이 다 나타나요. 온대저기압이 생성돼서 소멸되는 과정 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녀석을 같이 내는데, 자, 우선은 온대저기압이 발생하는 발생 장소가 어디냐면요. 처음에 생성될 때 발생 장소가 필요하거든. 온대저기압의 발생 장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한대전선대라고 기억을 해요. 한대전선대. 그럼 이제 한대전선대가 어디인지 알아야겠지. 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 이게 적도야. 그 다음에 이도 30도. 뒤쪽에서 대기대순환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적도 쪽이 다른 위도보다 다리 면적당 받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많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공기덩어리 온도가 제일 높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슨 공기류가 형성이 되냐면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요. 공기덩어리가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올라간 상승기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맥시멈 대립권과 성취권의 경계까지만 갈 수 있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그럼 대립권에서 얘가 가다가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그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는 것이 위도 30도 근처예요. 30도 근처에서 하강이 되는 게 아니라 하강하고 보니 거기가 30도인 거예요. 알겠지? 똑같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부산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부산을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라 가다 보니 부산을 만난 거예요. 공기덩어리가 하강을 하다 보니 하강한 곳을 봤더니 위도 30도 근처. 이렇게 하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가 자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구 자전할 때 만들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전향력이라는 힘이에요. 가상의 힘. 그래서 실제 힘은 아니니까 원래 정식 명칭은 코리올리 이펙트예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올리라고 하는 친구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했어요. 그게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꼭 누가 미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힘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남반구는 왼쪽 방향으로 미는 힘이에요. 그게 코리올리 우리말로 말하면 전향력인데 그 전향력 때문에 계속 북상하지 못하고 하강기를 형성을 해요. 근데 그 내려간 곳이 30도 근처야. 내려가는 공기덩어리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남반구에서 똑같이 일어나네. 이거 올라가던 애가 또 중간에 전향력 때문에 상승기류를 만들어요. 그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60도 근처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내려오거나 가거나 이렇게 복잡한 대기대순환을 만들었어. 이렇게 복잡한 대기대순환이 만들어진 이유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그릴 거예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적도지방 보자. 적도지방은 공기덩어리 모이고 상승기류지. 뭐랑 똑같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적이야. 그래서 여기를 적도저하대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 다음 30도 근처는 하강기류 공기덩어리 발산 뭐랑 같아? 고기압. 여기를 중위도고압대라고 불러요. 자, 이게 공기덩어리 모이고 상승이지. 뭐랑 같아? 저기압이랑 같은데 얘랑은 달라. 왜 다르냐? 얘는 적도는 양쪽에서 위도 30도 쪽에서 동일한 비슷한 성질의 공기덩어리가 불어와서 상승했지. 근데 60도 근처는 30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온 거고 90도 그 지방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거야.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 그러니까 여기는 저압대 형태가 아니라 성질이 다른 공기덩어리가 만나서 만들어진 전선대예요. 이 지방이 한대 지방에 가까우니 한대전선대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여기가 극고압대라고 부릅니다. 자, 이 한대전선대가 바로 온대저기압이 최초 발생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영도에서 30도에서 부는 바람이 원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삐딱하니 불어요. 이게 무역풍이야. 30도에서 60도로 북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니 불어요. 얘가 편서풍이야. 극지방도 이렇게 불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휘었지.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휘는 이유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는 한쪽 방향으로 자전하지 휘는 방향이 더 똑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 60도 근처에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랑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가 삐딱하니 만나서 뭘 형성한다? 한대 전선을 형성한다. 네. 정체 전선을 형성한다. 이 한대 전선 내에서 만들어진 전선의 종류가 이렇게 만나니까 정체 전선이에요. 정체 전선이 기울지. 그래서 첫 번째,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전체 전선이 생성이 되면 이때 온대저기압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대저기압 발생은 정체 전선이 한대 전선 내에서 생성이 되면서 온대저기압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잘 보세요. 위도 60도 근처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서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어. 정체 전선이 생성이 됐어. 이때 온대적 기압이 발생한다. 온대적 기압이 일생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삐딱하니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도 삐딱하니 올라가면서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이동 속도가 다 같을까 다를까? 뭐가 좀 더 빠를까? 속도 차이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꼬리 잡기 맞지? 그러면 앞쪽 꼬리랑 뒤쪽 꼬리가 일렬로 얘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아니지. 여기랑 얘가 속도 차이가 좀 생기지. 그래서 휘지.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도 지역에 따라 그 다음에 대립분포에 따라 실제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도 차가운 공기끼리, 따뜻한 공기도 따뜻한 공기끼리 서로 다 속도 차이가 생겨서 파동이 발생해요. 여기서는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파동이 발생을 하면 차가운 공기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조금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계속 얘는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60도 근처에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오냐면 30도에서 60도 사이 편서풍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찬 공기가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해됐죠? 그래서 회전이 만들어지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생성된다. 이 회전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파동이 발생하면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생성이 됐다가 얘네가 이제 점점 발달을 해. 발달을 하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난 중심에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발달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뚜렷하고 저기압이 발달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생성이 된 후에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이동을 하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을 하겠지. 차가운 공기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따뜻한 공기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차가운 공기. 그러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를까?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를까? 당연히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까워져. 점점. 그래서 가까워지다가 끝내는 이렇게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끝내는 겹쳐. 마지막에는 완벽히 하나로 겹쳐요. 선생님 이건 이동 방향 쪽으로 기호를 표시한다고 그랬지. 얘는 마주보고 이동을 했지만 얘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한쪽에 그려져. 얘가 회색전선이에요. 이렇게 회색전선이 형성이 되면 자 이때 발생을 하고요. 이때 발달을 하고요. 이때 소멸해요. 온대저기압이. 그러니까 이 온대저기압이 발생하고 발달한 후에 온대저기압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회색전선이 나타나. 이건 뭐냐면 여기 단면을 볼게요. 여기 단면을 보면 여기 지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온난전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치? 여기는요, 한랭전선의 전선면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한랭전선의 전선면과 온난전선의 전선면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만나요. 점점 만나겠지? 자, 만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도 차가운 공기고 여기도 차가운 공기고 여기는 따뜻한 공기인데 둘 다 차갑지만 그 나쁜 애들도 나쁜 애가 있고 A라는 나쁜 애가 있고 B라는 나쁜 애가 있는데 둘이 만나면 더 나쁜 놈이 있지. 차가운 공기끼리 만나는데 더 차가운 애가 있단 말이야. 이쪽이 조금 더 차가우면 이때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얘가 밑으로 가고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딱 만난 이후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 앞쪽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는 공기가 더 차가우면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로 타고 올라가요. 어차피 얘는 위쪽은 따뜻한 공기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공기덩어리가 올라갔으니까 위쪽에서 구름을 만들어. 여전히 구름을 만들어. 비 내려. 어디에? 양쪽에 다. 왜? 다 차가우니까. 그런데 얘는 이쪽이 더 차가웠지. 이게 무슨 전선이었어? 한랭전선. 그래서 얘를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불러요. 얘는 이쪽이 더 차가웠지. 무슨 전선이야? 그러니까 얘는 온난형 회색전선이에요. 그런데 온대적 기압은 기본적으로 전선을 동반한 형태의 저기압 세력인데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세력인데 전선이 사라지지. 폐색되지. 왜? 성질이 다른 공기가 아니라 아래쪽이 다 무슨 공기야? 차가운 공기야. 그럼 전선이 사라지잖아. 그 온대적 기압이 소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폐색 전선이 나타나면 온대적 기압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치? 폐색 전선 양쪽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 온대적 기압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가 짜요. 이게 계속 피가 잘려가지고. 그죠? 이쪽이 쓸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정체전선이 생성이 되면서 이건 어디에서 발생한다? 한대전선대에서 발생을 한다. 얘네가 편서풍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를 진행을 하면서 파동에 의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분리돼 생성이 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는 그 중심에 사이에 저기압 세력이 발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온대저기압은 소멸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는 우선 여기 그림과 함께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이 쌤이 저기다 설명한 그림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같은 걸로. 알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시 앞으로 81쪽. 이 81쪽을 설명할 건데 다 그려져 있어서 선생님이 그냥 그릴게요. 생짜로.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워. 다 그려서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런지 원리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발달했을 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저기압이 여기 중심에 있어요. 이게 등압선이에요. 저희가 996, 1000, 1004 헥토파스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이동 방향 자체가 진행 방향이 동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쪽으로 진행. 이유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이 이 온대저기압이 한대전선대에서 만들어져서 편서풍대 위도 30에서 60도 사이를 진행한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동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면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인데 여기는 원단전선이니까 완만한 형태의 원단전선이, 여기는 급한 형태의 원단전선이 형성이 돼요. 한림전선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구름의 10종 세트가 있어. 구름의 종류. 자, 구름의 종류가 있는데 이 구름의 종류는 크게 수평운과 수직운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충운이 있고 상충운이 있고 중충운이 있고 상충운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상충운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구름구름한 거, 이런 구름들이 있으면 이걸 관운이라고 하고, 여기서 약간 뭉게뭉게 그러면 관저분이라고 하고, 얘를 약간 층으로 그리면 관층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층운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뭉게뭉게 있으면 고저분이라고 하고, 여기서 층운을 그리면 고층운이라고 해요. 자, 하층운에서 여기서 뭉게뭉게 하면 얘를 층저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옆으로 펼쳐지면 그냥 층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비 내리는 구름이 형성이 되면 얘는 난층운이라고 해요. 자, 중학교 때 이걸 하고 사진 주고 고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미치지 않고서 그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있으면 층저분, 여기 있으면 고층은, 저기 있으면 관층은이에요. 고도에 따라서 저 녀석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관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빙정이 있어요. 빙정. 아주 상공에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그 다음에 난자가 들어간 난층우는 비 내리는 구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평은 8개. 수직운에는 저분이 있고요. 정란운이 있어요. 난자 들어갔지? 비그룹. 얘는 그냥 되게 두꺼운 뭉게그룹. 알겠죠? 이게 수직운, 수평운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한림연선 쪽에서 여기는 차가운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 여기가 차가운 공기. 그래서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비 내리겠지. 차가운 지역에서 비 내린다고 했잖아. 이게 난층운이에요. 아니, 정란운이에요. 정란운. 쏘나기를 동반한. 그 다음 여기 공기덩어리 상승하니까 얘 상승해서 만들었지만 얘 공기덩어리 상승하면 옆으로 펼쳐진 층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근데 비는 여기 내리거든요. 얘는 난층운이고요. 얘는 고층운이고요. 얘는 관층운이에요. 쭉 있어요. 층운이 고도 높이까지. 그러니까 높이만 좀 다를 뿐이, 고도만 다를 뿐이지 형태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라인들이에요. 이 라인이거나 이 라인이거나. 알겠죠? 그게 이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전선을 경계로 전선의 뒤쪽에서 이게 전선인데 전선의 뒤쪽에서 좁은 구역에서 강수구역이 나타나고 여기가 전선인데 전선의 앞쪽에서 넓은 구름에 강수구역이 나타나지. 보통 여기서 여기가 강수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앞쪽은 우리가 구름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름은 꼈는데 아직 비가 안 오는 아주 상공에 있는 녀석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할 게 뭐냐면 바람인데 저기압 세력은요. 바람이 북방구니까 오른쪽에 오는 눈이지 어떻게 한다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휘는 방향 똑같이. 이쪽에서도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실제로는 여기 전선하고 수직인 형태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북서풍 계열이 이쪽에서 불어요. 왜냐면 저기압 중심을 따라서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고 오면 얘가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어요. 자, 여기는 남서풍이 불어요. 자, 여기는 불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불어갈 때 와요. 그러니 그냥
남동풍이 불다가 끝나요.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전선이 통과하면 남서풍으로 바람이 휙 바뀌어요. 남서풍이 쭉 불다가 한랭전선이 지나면 북서풍으로 바람이 휙 바뀌어요.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갑작스럽게 비가 오다가 맑다가 비 오고 이렇게도 바뀌지만 바람 방향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휙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통과했다? 전선이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떤 친구가 여기 있었대. A라는 지역에. A라는 지역이면 여기지. A라는 지역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기상현상은 뭐냐면, 자, 해는 어느 쪽 하늘에서 떠요? 동쪽 하늘. 동쪽 하늘에서 해 뜨지? 그럼 얘가 해를 보려면 여기를 뚫고 봐야지. 루피도 아니고 고무고무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 피서 보고 그런 건 못하잖아. 뚫고 봐야 돼. 여기 뿌옇게 보여. 그걸 햇물이라고 해요. 달은 어느 쪽 하늘에서 떠요? 달. 동쪽 하늘에서 떠요. 달도 동쪽 하늘에서 떴다 보름달이. 여기 만약에 이 상태면 구름 뚫고 봐야 되지. 달물이에요, 달물이. 온대제기압이 점점 다가오면 햇물이 달물이가 먼저 나타나요. 나는 가만히 있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난 조금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겠지. B라는 지역으로. 그럼 나는 여기 있게 된 거예요. B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온도는 낮고 이슬비가 내리고 충은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바람은 남동풍이 불 거예요. 그지? 그랬는데 난 가만히 있는데 쓱 지나가. 그럼 난 여기에 쏙 들어오게 되겠지. 여기 있네. 어떻게 돼? 갑자기 날씨가 맑고 구름 사라지고 바람은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그지? 가만히 있는데 난 쓱 지나면 여기로 가겠지. 뒤로. 나 여기 있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두꺼운 저근형의 구름과 함께 북서풍이 불 거예요. 이렇게 휙휙 바뀌어요. 이렇게 휙휙 바뀌면 온대제기압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B 지역은 기압이 얼마냐면 1004에 가깝지 1003 정도 되지. 근데 온난지선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1000에 가까워졌지. 기압이 어떻게 됐어? 낮아져요. 그래서 온난지선이 통과하면 기압이 낮아져요. 한랭전선 통과할 때 1000보다 조금 더 커졌지. 한 1002 정도 되지. 기압이 높아져요. 기압이 낮다가 기압이 높아지면 한랭전선이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온난전선 통과하면 기온도 상승하지. 따뜻한 공기가 쫓아오니까. 한랭전선 통과하면 기온 낮아지지. 그래서 세계에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기압은 높다가 낮다가 높아져요. 이게 기압이에요. 기온은 낮다가 높다가 낮아져요. 이게 기온이에요. 기온 변화와 기압 변화를 가지고 이때는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이때는 한랭전선이 통과했다도 추측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교과서 81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온대지방에 속하죠. 우리나라에 진짜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상현상이에요. 햇물이 달물이 생기고 나면 당연히 이슬비 오겠다. 안 올 수도 있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너무 적으면. 요즘 같으면 계속 건조하지. 이런 데는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옛날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귀신 이야기? 귀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꼭 주인공이 말 안 듣고 산 넘어가지 말랬는데 저녁에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다리 뚜렷게 뜬다. 그러면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온난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럼 부슬부슬하니까 춥잖아. 그래서 비 피할 곳을 찾아. 그럼 꼭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비가 멈추면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냥 자고 갈까 하면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우르르 쾅쾅 거리면서 귀신 같은 게 나타나. 허겁지겁 도망가면 그래서 이제 날이 개고 이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 지방에 나온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저기가 지났지 뭐 올까? 저기가 지났으니까 고기가 오겠지. 그 날씨 맑아. 꼭 그 사람 뒤를 돌아보면 맑은 산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 전설의 고향에. 여기죠? 그 순서 그대로예요. 귀신 나올 것 같다가 비 내리고 맑았다가 천둥번개 그리고 차차 맑아지. 이게 저기압인데 온대지방이잖아. 온대지방에 주로 발달하는 고기압이 뭐라고 그랬어? 봄철과 가을철에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고기압 뭐에 영향을 받아? 산소풍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이동성 고기압 가면 저기압 오고 저기압 가면 고기압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바람, 풍향 변화, 그다음에 기온 변화, 기압 변화를 좀 잘 기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서 기억해. 잘 기억하는 이야기. 아시겠죠?